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대한은퇴자협회에 와 있습니다. 고령화가 워낙 빠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은퇴자들을 위해서 뭔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젊은이들도 또 너무 위축돼 있는 그런 한국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20년 전에 아주 이른 시기에 이런 우리나라의 고령화 이런 흐름을 느끼시고 미국에서 한인회장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은퇴자협회를 만드신 주명용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회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은퇴자협회 대표 주명용입니다. 저희 대한은퇴자협회를 오늘 유니스 TV에 대한민국 동네방네 파이팅이죠? 맞아요.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러 왔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워낙 감각이 좋으셔가지고 여기 은퇴자협회 관련되신 선생님들까지 다 부르셔가지고 지금 그 예상치 못한 토크 콘서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신문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일단 미국 생활 하시다가 사업하시고 꽤 성공하신 이제 뉴욕 주민이시다가 네. 국내로 들어오실 생각을 왜 하셨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아마 그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돈은 벌만큼 벌었다? 괜찮았죠. 교포 수준은 이제 괜찮은데 한국은 비교가 안 되죠. 이제 그런 속에서 미국인들이 생활상을 볼 적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뭔가 참여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걸 늘 봐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은퇴자협회를 뉴욕에 만들었었죠. 근데 아예 그냥 짐 싸들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교포들을 위해서 이제 번역 서비스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제 또래들이 막 자살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노령화 사회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던 이제 뉴요커들이 이 주회장 이런 거 한국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가? 지금 이 판에 어떻게 내가 지금 떠난 지가 20년이 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한국 가자.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승낙을 얻었지만 그리고도 한 3년 걸렸죠. 두려워서. 그 인터뷰 보니까 그래도 오셨을 때는 막 사재를 많이 터셨는데 이젠 사재도 줄고 후원금도 잘 안 들어오고 지금 여기가 지금 지하실인데 예. 뭐 좋은데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거죠? 그렇죠. 이제 세를 내거나 쫓겨나거나 세를 못 내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건 아직 아닌데 이제 이런 환경 솔직히 저쪽으로 가면 물 새고 막 그래요, 지금. 그건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난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하나요? 이제 그 탓으로 이제 끌고 왔는데. 부자가 망해도. 네, 부자가 망해도. 솔직히 가져온 거 가지고 한 10여 년 했고, 또 이민 가기 전에 있던 거 팔아서 끌고 왔고 그런데 이제 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부 보조금 안 받으려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 NGO라는 것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인디펜던트라는 거 아주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소위 NGO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의무가 정부의 이제 감시,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정부 돈을 타려고 하면 저가 아무리 잘 몰라도 정부 돈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데 그렇게 돼가면 결국 목소리를 전혀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큰 돈을 얻어서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관변단체로 가야 되죠. NGO 떼버려야 되죠. 예. 저는 되게 동감이 돼요. 관변단체가 되면 이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니까. 회장님 지금 대한은퇴자협회라는 거를 모르시는 국민들이 아마 99%이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대한은퇴자협회. 예. 대한은퇴자협회는 한국의 IMF 사태, 노령화 사회 진입을 보면서 저 자신이 정말 살아왔던 그러한 나라에 되돌아와서 뭔가 봉사했다 해가지고 2002년 1월 15일 창립해서 지금 횟수로는 22년이 되죠. 그럼 대한은퇴자가 뭐 하는 거냐?
대한은퇴자협회는 기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십니까라는 그 모토 속에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자기가 생전 살아온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그 다른 뭔가를 통해 가지고 남은 인생을 가치있게 보내야 된다. 이것이 대한은퇴자협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단체가 있다. 은퇴를 끝이라 많이들 생각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야. 요즘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이런 은퇴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게 바로 대한은퇴자협회 카프야.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제일 기초적인 게 대한민국 506070 플러스의 지위 향상이죠. 권익활동. 그래서 그 연령차별 금지법을 2009년 3월 27일인가요? 그걸 통과시켰죠. 2002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 이걸 들어가서 공문을 내놨더니 저 자신이 했으니까 몇 명이 가가지고 나이 차별이 아닌데요. 공문을 빠꾸하는 공문을.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싸워서 접수시키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한 4, 5년 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 차별은 차별이다. 지하철 벽 같은 데 막 써붙이더라고요. 광고를.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래서 그때 그 법을 통과시킨 건 굉장히 중요한. 예.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감이죠.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88년에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생겨가지고 이제 겨우 30여 년 됐고 평균적으로 나누면 60만 원, 59만 원 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0명 중에 거의 5명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이게 공적연금이라는 게 기초연금 해당이 되면 그거 32만 원 받는 거. 그것도 재산 좀 있으면 뭐 20만 원, 15만 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럼 무언가 일할 수 있다면 일과 연계시켜가지고 좀 떳떳하게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게끔 해서 살게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러면서 지금 여기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결국 YOU. 이게 Young Old United거든요. 이 운동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광화문에서 큰 행사를 벌치고 수시로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 사회운동은 이런 거는 퍼지지가 않아요. 퍼지지가 않아. 해보시니까. 네. 근데 여기 영은 현재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영을 이제 초대했어야 되는데 소위 그 MZ세대들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젊은 층들이 너무. 왜냐면 젊은이들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다. 너무 고압적이다. 이렇게. 우리 고압적으로 안 해요. 거꾸로 젊은이들이 고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느끼거든요. 같이 일하시면서 어디가 지금 마찰점이라고 느끼신 게 있으세요? 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느끼는지? 이게 결국 우리 자식 세대인데요. 자식 세대인데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제일 어려운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모이자 하면은 오케이요 해놓고선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애시당초 오라 그러지 말았어야 되나? 그러면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그러니까 되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좀 오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 비밀번호 절대 안 가르쳐 드려요. 뭐 이러잖아요. 시어머니는 반찬 놓고 가세요. 뭐 이런 거지. 지금 젊은이들도 굉장히 심리가 위축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그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하고 고령 인구하고 거의 비율이 1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친구들이 낸 세금으로 뭐 의료 비용 이런 거 다 돼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지금도 막 자기들도 세금 많고 일자리도 없는데 너무너무 막 그 돌덩어리를 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은퇴자 협회라는 건 세상 어디서나 은퇴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죠, 첫째가. 그렇죠. 다른 세대에게 은퇴자들의 그 어려움을 알리고 그 사회로부터 은퇴자를 위한 혜택을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많은 나라에서
젊은이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네,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한 거죠. 왜냐면 네. 고령화가 너무 빠르니까 네. 젊은이들도 지금 너무 위축돼 있는데 네, 네. 우리 회장님 그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의 짐이 아니 되는 거. 짐이 아니고, 이를테면은 국민연금, 이렇게 연금개혁 지금 이쪽기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금개혁 문제도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 왜 해요? 나중에 우리 못 받을 텐데. 근데 저희가 지금 연금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든지 당신네들, 젊은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게끔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해줍니까? 그럼 연금을 깎으셔야 하는데, 연금 우리 깎고 있어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젊은이들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거기에서 우리 자식 세대들이 뭔가 우리보다 더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차단됐는지 정치권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진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속이 타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만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세대들도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성세대가 애쓰고 계신다. 이게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젊은 층에게는 부담층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부담층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가고 있다. 공적연금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우리도 좀 걸머쥐고 같이 가려고 들어앉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은 우리 은퇴자들이 사회에서 혜택만 받는 존재가 절대 아니고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유가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하시고 또 여유가 그만큼 없으신 분들은 각자 경제활동을 조금 더 해서 본인의 뭐 연금소득 또는 자식들로부터의 뭐 용돈 플러스 본인이 일해서 버는 돈 이렇게 해서 자기를 꾸려나가면서 그 세대 간의 화합에 다들 관심 있다. 제 얘기를 다 해주시네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우리 회장님께서 저번에 그 교통비, 지하철 요금 이런 거를 여유 있는 은퇴자는 안 줘도 되게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내야 되죠. 20년쯤 됐어요. 우리가 그거 주장해 온 게. 어떻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덜어 있어요. 뭐 서너 개 나라는 있는데 어떻게 미안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100% 공짜입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100%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다만 200원이라도 내고 타야 돼요. 그래야 떳떳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는요. 뭐 빈차로 다니는데 이런다고요. 사람이 타면은 전기값이 더 들게 돼 있어요. 빈차가 아니에요. 빈차에 사람이 더 타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용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토론을 했습니다. 다들 동의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정치권이 못하고 있어요. 왜? 표 때문에. 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 말씀은 제가 듣고 있자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통요금이나 이런 거는 능력이 되는 은퇴자들은 요금 내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일단 은퇴자협회가 우리는 자립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떳떳한 거 중요시 생각한다. 노년층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기초연금처럼 큰 거를 얻어오려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게, 뭐 노인 일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실례죠. 그렇죠. 일자리가 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네. 어려움이 어디서 발생하세요? 저희 회원님들도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주일에 뭐 몇 시간씩이라도 일을 하고 싶으시는데. 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연령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연령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일하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구분해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서울 사람 하니까 안 돼.
이런 같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이게 그런 거 없애고 그냥 그 동네의 많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은 일할 수 있도록 되는 세상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돼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데 장애물이 뭐예요? 결국은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떠한 그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은퇴자들을 위한 그 직업 훈련 같은 거, 예, 예. 직업 교육, 그게 많이 있어요. 매너 교육 이런 예, 거.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망해가는 전국 한 400개 대학에서 한 2, 300개는 이제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대학들을 어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가 개입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떠한 그 성인 교육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키워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거나 혹은 돈을 받고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건 민간 기업이 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디 가서 일자리가 있을 때 일을 하려고 가셨을 때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봤죠? 맞아요? 우선 취업이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연령에서 거의 비슷한 조건이면은 서류에서 일단은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똑같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도 차별받는다고 느끼세요? 저는 도전해서 밀고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수강자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1등한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때 세상에. 차별받는 연령이 보통 몇 살 이상 차별받는다고 느끼세요? 글쎄 보통 64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5세 넘으면 아주 뭐 기업이나 나라나 좀 차별받는다고 느끼시는 저희 같은 거구나. 경우는 70이 넘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너무 젊으세요. 어머, 나를 환갑하셨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는 공공 일자리도 조금 더 그 일자리 질이 좋았으면 좋겠고 기업이라 이런 데도 저 고령자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배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특별히 배려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동네 일자리, 동네 가게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여기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고 느끼시고 가신 분들을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너무 적극적으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 별로 호응이 없으시다. 지금.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네, 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최저임금제가 올 8월 초까지 결정되거든요. 최저임금을 나이 든 세대나 나이가 어린 세대에게는 차등제로 그러니까 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일자리 기회를 더 넓혀주자.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아요. 기회가 이것은 고용주도 좋고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거의 20년째 부르짖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니 근데 지금도 최저임금 안 주는 사업장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안 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고령자들한테. 위법이죠. 이제 그렇죠, 위법이죠. 위법. 이제 위법인데 차라리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도 떳떳하고 또 고용주도 그러한 그 위험을 감내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주면서도 벌벌 떠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편의점 뭐 이렇게 밤샘 뭐 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청년층 일자리 안 하려고 알바자를 하는 거. 뺏는다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려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갖게끔 하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령 은퇴자들이 너무 경쟁력이 없으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조금 깎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럼 회장님 우리 평소에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셨으면 지금 해주세요. 정부 당국자들 특히 이제 행정을 기초적으로 다루는 이제 사무관이나 과장급들 만나면 하고 자료 갖고 가서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알겠습니다가 이제 뭐가 실행이 되나 했는데 그 알겠습니다는 말을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뭐가 자료가 들어가면 같이 좀 하자. 이제 그런 거고. 그래도 요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은퇴자로서 살아보니까 이런 거는 좀 유의하셔라, 준비하셔라,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적어도 5년 전부터 프리-리타이먼트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활동하면서 남은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죠. 예. 배우는 준비도 하고 미리 준비해라. 예, 적어도 5년 전부터. 적어도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갖고 살아온 그 커리어에서 그걸 확 바꾸려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거와 연계되는 어떤 직업, 직종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회장님 모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 저는 새겨 들었습니다. 뭐냐? 인생의 2막이 1막보다 나쁠 게 없고 3막이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다음 막을 준비만 하면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퇴자들의 생활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개선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젊은이들하고 소통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소통과 공감을 지향하는 인숙TV 오늘은 인생 2막을 준비하고 또는 살아내시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파이팅 외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